자, 안녕하세요.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시험 마지막에 필요한 프레임 행정법, 시험장용 프레임 행정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분석표도 있고요, 여러분. 2022년도 일단 국가직 9급 관련된 기출 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어디가 나왔는지 쟁점별로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출제가 유력한 쟁점들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인허가 의제 문제 나왔고, 제가 올려드린 그 PDF 파일 보시면은 정답과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시험장용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굳이 뽑자면 3개년치에 대한 기출문제와 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핵심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이 시험장용 프레임 행정법은 일단 요 3개년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9급 7급,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문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탕으로 그 관련된 쟁점들을 설명이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국가직 2021년도 국가직 9급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시강제 2021년도 작년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 뭐다? 여러분 설명 먼저 드리면, 그 행정강제 수단에는 여러분 강제 집행이 있고 즉시강제가 있고 행정조사가 있죠. 그중에 즉시강제는 뭐다? 강제 집행처럼 의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왜? 그 본질상, 그죠?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런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시강제가 나왔습니다. 1번 보세요.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우리 판례는 즉시강제의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뭐다? 즉시강제의 본질성, 이 급박성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 따라서 영장 불료설 입장이죠. 영장 불료설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달려놨습니다. 2번, 3번, 4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쟁점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PPT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해설란에 제가 이런 표 같은 경우는 적절한 해설까지 다 놨어요. 해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에 대한 한계에 있어서 지금 방금 나왔던 것처럼 영장 불료설과 즉시강제에서 영장 필요설 입장이다. 우리 통설 다수설 입장은 뭡니까? 원칙 영장주의를 적용하지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영장 불료설 입장이다. 체크하셔야겠죠? 왜? 행정상 즉시강제의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관련된 기출 지문이요. 기출 지문도 확인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쟁점 이제 부관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시면 2021년도 국가직 9급 문제예요. 부관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옳은 거. 자,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공무원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판례 입장 뭐죠?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이 사법상 계약 체결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경우, 이거는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상대방에 부과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하다 하였더라도, 그죠?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됐네요.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그때부터 그 부담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 뭐라 보죠?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죠? 이거 판례 입장.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 별개의 법률 행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서 그 법률 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자. 맞는 질문 되겠죠? 그래서 독립설 입장이다 이거예요. 독립설 입장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뭐다? 부담과는 별개의 법률 행위다. 그래서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부담의 우리 판례 입장이죠. 불가증력의 문제와 별도로 103조 위반,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이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서 그 법률 행위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례 입장이다. 3번 질문이 옳은 질문 되겠네요. 그죠? 4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단히 짧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더 이상 기간 연장에 불허가는 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 이건 뭐다? 더 이상 우리 판례 입장이죠.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이다. 따라서 재량권 행사로서 더 이상 기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허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다? 상실되겠죠. 불허가할 수 없다? 틀렸죠.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 입장 이것도 해설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은 이렇게 나와요. 자, 부관에서 이번에 중요한 거죠. 행정기본법의 17조에 부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조에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부관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재량이 없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행정기본법 17조에 부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행정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다수설 입장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관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17조 내용입니다. 사망. 사후부관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사후부관 언제 인정한다? 처분 후에 부관을 붙이는 게 사후부관인데 법률에 이제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사후부관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판례 입장이 그대로 들어왔다. 사후부관에 대한 인정 근거가 17조 3항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4항, 그죠?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판례에 대한 내용이 부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17조 내용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역시 다음 문제 위임명령입니다. 위임명령. 위임명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 2021년도 문제 풀고요. 그래서 2번 질문 하나 더 2번 질문 볼게요.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그럼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조세법률 원칙 자체는요. 뭐예요? 개념 자체는? 과세 요건의 징수 절차 등 조세권 행사 요건과 절차는 누가 해라?
국민의 대표 기관격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하위 법령에 그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도 있다.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고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임은 허용됩니다. 자, 허용이 됩니다. 위임은 허용 자체가 되는데 단순히 뭘 해야 된다? 구체적, 그죠? 그다음에 개별적 위임만 인정된다 이겁니다. 개별적 위임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포괄적 백지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임 명령에 있어서의 한계 이거예요. 그래서 포괄 위임은 금지된다. 그래서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쟁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해 행정 영역과 급부 행정 영역에 따라서 그 위임의 정도가 나눠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침해 행정 영역에서는 엄격한 위임이 인정돼야겠죠. 그래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 자체가 엄격하게 해석된다. 그죠? 그래서 언제? 왜? 침해행정 영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위임에 있어서는, 그죠? 그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반면에 급부행정 영역은 침해행정 영역에 비해서 기본권 침해 영역이 기본권 침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구체성 요구가 다소 약화되거나 무방하다.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해행정 영역과 급부행정 영역에 따라서 나눠진다. 기출문제도 보시면 자,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의 법령 등에서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급부행정 법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반대로 해석됐다 이거죠. 이거 14년도 국가직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법 22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법률의 개별적 위임, 그죠? 개별적 위임, 즉 수권이 없어도 제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언제?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보다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인 만큼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 체크.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것도요. 단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판례 입장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 하나 보시면 법률에 고시의 형식으로 위임 입법을 할 때 요거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 나오죠. 요 조례에 대한 성질, 즉 누가 제정하는 거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주법을 인정한다. 따라서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전서주 입법사항 위임 금지, 위임이 불가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 언제? 원칙은 위임 불가죠. 그 국회 전서주 입법사항에 대해서 재위임이 가능합니까? 위임 불가예요. 다만 언제? 처벌법규의 위임인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래서 위임되더라도 법률의 구성 요건인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임 입법사항의 재위임은 원칙 금지고요. 예외적으로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충하여
그 보충을 하위 명령에 재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위 위임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왜?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언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의 보충을 하위 명령에 재위임하는 경우, 이런 건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기억할 거 판례 두 가지. 법규 명령에서 기억해야 될 거 판례 두 가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무, 요거는 이게 뭐다? 국가사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간 위임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에 재임을 할 수 없다. 재임할 수 없다. 언제만 가능하다? 위임기간의 장을 승인 얻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은 가능하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위임기간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임기간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 장에게 다시 위임 가능하다. 그래서 위임기간의 장에 역시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식의 쟁점 정리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정리가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험장이 가져가야 될 거, 여러분 시험장에 뭘 가져가야 돼? 기출문제 3개년치, 그죠? 3년 정도는 기출문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여러분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다? 이 기출문제는 그대로 안 나오겠죠?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지만 그대로 안 나오지만 이 기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기출 쟁점. 기출 쟁점을 바탕으로 이론을 확실하게 다시 정립하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요.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통해서 쟁점을 정리해라. 쟁점을 정리하셔라 이겁니다. 이거 이제 혼자 셀프로 하셔야 돼요. 셀프로. 제가 제 카페에다가 이 관련된 사항들 PDF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소정의 원고료 정도는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려요. 이메일로.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문제도 3년치 다시 한번 푸시고요. 요 정도의 쟁점은 정리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문제풀이의 설명이 아니라 제가 시험장용 프레임 행정법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